취소는 없다던 일본 아베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대유행으로 한 차례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전면 취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취소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데 이은 것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쿄올림픽이 내년에도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취소는 없으며 완전한 형태로 개최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신이 그렇게 말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록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취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모리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 중 2021년으로 옮겨진 도쿄올림픽이 2022년으로 한 번 더 옮겨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경우라면 올림픽은 취소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로 개막일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시 추가 발생 비용은 최소 3천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4,33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추가 지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도쿄올림픽 상황에 아베 총리도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는 진작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참의원에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장기전도 각오해야 한다. 인류가 이것을 이겨낸 증거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대회를 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2에서 24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400명 이상 늘었고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진 뒤 28일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29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습니다. 앞서 28일 일본 이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 회장은 유효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내년 올림픽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올림픽 개최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여론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인기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상황이 변했으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회 연기에 돈을 쏟아붓고도 무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는 등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의 고집도 결국 이번 사태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강제로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머릿속으로 상상이나 되십니까? B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는 이미 캐나다도 불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이대로라면 가지 않겠다. 캐나다는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패럴림픽위원회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세계보건기구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1년 연기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 연기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대회 일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더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이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은 경쟁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호주 올림픽위원회도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7월 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안장일치로 정했다며 2021년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베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부어 놓고도 결국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에 비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온 힘을 다해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겠다던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IOC 새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방침과 협의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들을 우선 생각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취소 가능성은 선택지에 없다며 일축했었습니다. 판단은 IOC가 내리겠지만 중지 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는 점은 IO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브라질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와 콜롬비아 등에서도 올림픽의 연기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우려하고 있는 이번 올림픽 개최는 결국 취소되는 가닥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바이러스에 늦장 대처하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일본의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사태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보도의 전문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바이러스 전략본부는 마치 탐정놀이라도 하듯이 감염군들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다. 감염에 취약한 소집단들을 선별적으로 추적해서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을 격리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감염통제센터를 맡고 있는 바이러스 추적팀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의 등장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3월 중순경 전통적으로 상류층 단골 손님들과 셀러리맨들을 상대하는 도쿄의 호스티스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감염군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바들과 클럽들에 있던 사람들이 보건조사관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간업소들은 신분이 높은 고객들과 부자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염통제센터의 일원인 도호쿠 대학의 다케야키 이마무라 교수는 공영방송인 NHK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소의 직원들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다녀갔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쿄의 어두운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들을 찾는 남자들은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는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업소들에서는 다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주점들과 클럽들 그리고 도박장들이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취약한 연결고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훨씬 광범위한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바이러스 대처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 때문에 발생하는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고통과 공중보건 사이를 저울질하며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립 요소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놓고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대응은 검사 능력의 부족 때문에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또 사태 발발 초기에 정부가 민간 분야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데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대량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델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감염통제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호쿠 대학의 히토시 오시타니 박사는 감염군들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데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아무한테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전략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밀집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소규모 집단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초기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제센터는 2월에 별다른 사회적 파장 없이도 24시간 감염군들을 추적하며 중국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선에서 발생한 감염의 파고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일렀습니다.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전에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바이러스 파고가 일본에 밀려들자 정부의 전략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경
감염자의 공식 숫자가 저조하다는 사실에 안전의식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정부 관리들은 바이러스에 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들의 문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아베 신조 총리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총리의 이러한 메시지는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일본에는 추분을 맞아 3일 동안의 휴가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벚꽃이 만발하자 도쿄 사람들은 공원으로 몰려나와 소풍을 즐기고 주점과 식당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봉쇄 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초현실적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대가를 치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감염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 북동부 센다이의 한 주점에는 3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도쿄 시부야의 한 나이트클럽이나 다른 식당들이나 주점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자 3월 28일 마침내 오시타니 박사의 동료인 히로시 니시우라가 도쿄시에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틀 뒤 유리코 고이케 도쿄시장은 시민들에게 가라오케 룸과 공연장, 주점, 나이트클럽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니시우라는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감염자의 30%가 야간에 운영되는 업소들에서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염자들의 상당수는 밀접 접촉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도쿄에 퍼지고 추적 불가능한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감염군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여전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략의 수정은 필연적으로 보였으며 정부는 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감염통제센터의 책임자 히토시 오시타니 박사는 NHK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내의 전문가 집단은 검사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이제는 이 전략이 정부 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소들이 그렇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타니 박사는 일본이 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 도쿄올림픽도 결국은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